자, 이제 태영호 의원 모시고 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저하고는 뭐이 방송이 아닌 그 오프라인에서 더러 만나 예. 뵙기도 하고 또 선거 때 저희가 한번 방송한 야,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캠프까지 와서 네네. 생방했는데 내가 생각 후에 지금 뒤돌아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제가 거 박사님한테 밥 한 아, 끼못 사고 아유 정말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고 예. 너무너무 바쁘셨겠죠. 아, 예, 이거 정말 아주 죄송합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하시는 거 잘 예. 보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예. 고성국 시청자들께, 예.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 기간에 너무 바쁘다 하니까 정말 이렇게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태영호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뭐 의정 활동을 아주 발군으로 하시던데 네. 막상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네. 한 3년 활동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야, 이게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되어 오는데 네, 아직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안 잡혀요. 네, 금방 골프 라운딩에서 일본어로 해서 티오프 한것 같은데 어, 지금 뒤돌아보니까 지금 한 11번 12월 홀에서 내가 지금 예, 퍼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언제 내가 이까지 왔는지 그래요.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제 네, 내가 방금 듣으시니까 이제 고성국 박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예,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들었는데 네,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네, 아침 일찍 기차 타고 대구에 내려가서 어,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이제 생일 축하 난하고 편지 네, 네, 또 드리고 그다음에 음, 대구 서문시장 또 돌면서 아하, 인사하고 예,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 대구 또 발대식 네, 참가하고 그리고 네. 기차 타고 와서 바로 지금 여기로 또 아, 다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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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도 보니까 우리 예. 태영호 후보가 직접 그 달성 사저로 가셨더군요. 예, 예,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만나셨습니까? 만나진 예. 못하고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네. 예, 제가 축하난하고 어, 편지 드려드렸는데 네. 전해드렸는데 제가 2016년에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왔거든요. 그러셨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올 때 그때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한 김정은하고 맞짱 뜨면 정말 네, 잘했어. 네. 그래서 네. 야, 내가 가면 박근혜 정부하고 손잡고 진짜 큰일 할 수 아하. 있겠다라고 예. 왔다가 아니 국정원에서 이거 종합 이거 저 신문 끝나고 2017년 1월 달에 네. 사회 배출되니 그다음부터 태블릿 PC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음. 정세가 막 요동치며 뭐 그다음에 강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한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야, 저도 이거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예.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예. 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또 좌파 정부하고 또 열심히 싸우니까 또 5년 지나니까 또 정권이 또 그래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때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그 책 이름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예. 3층 서기실의 암호. 아, 맞아요. 예. 근데 예. 그때 예. 저 국정원 산하기관에 계시다가 예. 거기를 그만두셨죠. 그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때 그 선언이 있은 다음에 네.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하자면 우리 국가 정상이 아닙니까? 예. 아니 이런 원수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 김정은한테 비핵화 의지가 있다. 어허. 비핵화한다 이렇게 하고 서울시청 청사에 네. 아니 김정은이 사진이 무장만하게 큰 그래요. 현수막 네. 세종대로에 김정은 이설주 뭐 예, 김정은이 인지도 뭐 78% 무슨 환송단 나오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 서울 답방 아하. 환영 뭐 건물끌단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5월 14일 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이 김정은의 또 문재인의 저 평화쇼 저 음흠. 완전히 가짜쇼다. 네.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한다. 음. 이게 핵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라고 그때 거기서 아예 강하게 국회의원들 그때는 앞에서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제가 면책 특권도 없어서 없는데.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 제가 국정원사나 국책연구기관인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있었어요. 연구원.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 언론들이 받아서 쓰고 어허, 예. 당일날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네. 이렇게 전략원에 돌아오니까 내일부터 활동하는 거
일체 언론 뭐 강연 다 대외 활동 중단해라. 중단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내고 계획을 내고 재갈 받아서 하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나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네. 제가 나왔죠. 근데 그때 제가 나온 다음에 그게 신문에 보도됐어요. 근데 실제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 안 하고 그때 당시엔 흥분의 위협이었어. 아니 내가 그냥 저지르신 거구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여기 왔는데 정권에 맞춰서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한다고 했는데 2018년에 아니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아니 그 좋은 꿀보직 그거 내던지고 나면 어떡하네. 애는 어떻게 키우고 뭐 막 펑펑 울며 굴더라고. 그래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백수가 된 거죠. 그때 저도 저 방송 패널 하면서 그 사표 던지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뭐 먹고 살려고 저러나. 근데 다행히 그 책에 비핵화 안 한다는 게 그 책에 제가 저목저목 뭐 이런 쪽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제 인생 그 스토리와 북한의 내부 그 전략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 책이 결국은 판문점 선언이 저거 쇼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저희 당에서도 제가 그렇게 직을 다 던지고 나와서 소신 있게 활동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좀 물건이다. 저 한번 좀 쓰자. 그래서 2020년에 공천 받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화위복이네요.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활동하면 알아줄 때가 있구나.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도를 보니까 우리 태영호 후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대통령한테 전달이 된 편지, 차필 편지에 이렇게 써 있군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2016년 여름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으러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통일의 성업을 이루고자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쭉 써 있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고 뭐 여러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으네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강복절 경축사에서 정말 통일은 정말 갑자기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막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야, 박근혜 대통령 저런 분하고 같이 한다면 진짜 몇 년 내로 김정은 적은 박살낼 수 있겠다 하고 왔는데 그다음에 바깥에 사회 배출 2017년에 나오니 바로 뭐 태블릿 PC가 터지고 뭐 탄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에서 강남갑입니까? 강남갑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탈북자 출신이면 비례는 뭐 이해가 되는데 뭐 지역구냐 뭐 이런 또 반론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도 실제 강남에 연고가 없었거든요. 당에서 공천을 주니까 내려갔는데 한 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또 시장에 가서 주민들의 손도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두 명씩 캠프에 오기 시작해서 한 보름 정도 지나니 사람들이 막 이제 밀려오고 저희 지역구는 이 서울에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당에 대한 우리 보수 정당에 대한 애당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지만은 일단 당에서 이거 이런 사람인데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주세요 하니까 금방 또 주민들이 몰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거의 전국의 모든 우리 그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 기억이 생생한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국회의원 유튜버들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태영호 후보가 당시에.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빨리 가는 사람이다. 저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지금 국회 300명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28만 명의 태영호 구독자가 28만 명입니다. 대단하네요. 오늘 이거 고성국 TV 시청자들도 좀 제 구독자가 됐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태영호 TV도 직접 와서 같이 생방송 하실 걸 그랬네. 이 영상도 올려놓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태영호 TV 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태영호 TV 저 주소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성욱 TV 시청자 여러분, 태영호 TV 가셔서 꼭 좀 구독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해서 저희가 후보로 모셨거든요. 최고위원 후보 출마의 변이라 그럴까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의 국민의힘이 뭐 영남당이냐 아니면 뭐 수도권이냐 이렇게 지역 세몰이를 하지 말고 좀 대한민국의 먼 미래까지 비전을 그리는 그런 제주에서부터 결국은 백두까지, 한라에서부터 백동까지 전 이제 한반도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실제 여기에 뭐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야말로 국민들과 당원들을 믿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하나 가지고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받아주면 정말 우리 보수 정당의 포용력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국회의원 3년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2024년도에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2024년도에 저희가 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총선의 화두 캐치프레이즈를 뭘 가지고 갈 것이냐. 제가 이걸 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큰 위기 중에서도 위기가 뭐냐면 이거 종북 좌파들 문제입니다. 종북 좌파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부 때 꼭 저거 척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지금 완전히 나라가 비정상이 됐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세요. 이게 지금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 이거 국정원이 수십 년 동안 이거 간첩 잡이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튼튼히 지켜서 정말 경제와 우린 민주화를 다 이룬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기에 물론 국정원에서 조금 있었던 그 인권 유린 이런 거 뭐 아무래도 정보기관이나 또 공안기관이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지금 간첩들이 활개치는 이런 세상 만들었거든요. 빈대 잡는다고 핑계대고 그렇죠. 집을 의도적으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걸 지금 바로 잡으려면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이거 국정원 이거 저 개정법 이거 완전히 이거 악법입니다. 이건 진짜 완전히 매국법과 같은 건데 이걸 바로 잡자면 다수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한과 싸우려면요,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 우리한테 지렛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우리말 잘 안 들을 때는 우리도 비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우리 식대로 다루려면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곳, 제일 취약한 곳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하나 대북 전단 같은 거, 그다음에 휴전선 일대 확성기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 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북이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휴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을 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3일 만에 김정은이가 꼬리 내리고 대화하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학성기 방송만 끄면 그러면 하자는 거 다 하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평화가 유지됐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데서 물론 뭐 완전히 강경으로 다루는 건 명백하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단도 못하고 확성기 방송도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 파워를 하나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다시 다 원점으로 이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 당을 이제 쭉 한번 이제 지켜보면 우리 남한 출신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얘기하면 종북 좌파 뭐 이런 말 하면 저건 색깔론을 또 편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북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됐을 정. 지금 다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노사 문제 해결하는 데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게 뭔가 하면 저 불법 파업, 불법 시위 저거 지금 잘 대처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휴대폰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세요. 지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요. 네. 북한에서 내려보낸 지령문이 뽀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지령문이 어떤 거냐? 한미동맹 파괴해라.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중지해라. 네. 이 북한 직업총동맹에서 보내온 경로문을 뽀젓이 놓고 네. 네.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싸워야 할 민노총이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동맹 파괴, 한미연합훈련 중지합니다. 세상에 노조가요. 이런 정치 활동하는 노조 없습니다. 그 북한이 이제 자기네들은 노동단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직맹을 내세웠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떤 단체입니까? 아 그게 네. 말로는 직맹인데 북한은요. 네. 노조는커녕 우리처럼 무슨 데모한다든가 파업한다든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결국은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의 지령을 받아 하는 단체인데 네, 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 그런 걸 민노총에 올려놨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 격분해가지고 아니 이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문재인 정부 하에 5년 동안 너무 비정상적인 일을 보다니까 여기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목조목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서 빨리 이 종북 좌파들이 쥐고 있는 이 좌파의 생태계를요 우리가 네. 바로 잡아서 진짜 진보다운 진보, 좌파다운 좌파가 되어야 됩니다. 종북이 아니라. 예. 그래 예. 이런 문제를 저 같은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네. 좀 강하게 치고 나가야 알겠습니다.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직맹 그러면 이제 이 조선 그 직업총연맹, 총동맹, 예, 총동맹 이제 다 남저 그 조선노동당의 외곽 단체죠. 예.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통일전선 전술을 실천하는 단체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노조끼리 뭐 연대한다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정말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부분이 미화되거나 예. 또는 왜곡되거나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만 해도 예. 종북 좌파들의 이 공작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격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국민들한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거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에 세워준 자유민주주의 네. 그런 법치에 따라서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산업화를 해서 정말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오늘이 있는가를 보고 정말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이 시스템, 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보수가 똘똘 뭉쳐서 지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오신 김에 주제와는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 쌍방울의 김성태가 그 이재명이 밑에서 평화부지사든 이화영이하고 또 안부수라는 자하고 막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면서 북한에 리호명이를 만났다, 송명철이를 만났다, 뭐 김영철이한테 뭐 초청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송명철이나 리호명이나 또는 김영철이가 북한 권력 구조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시겠지만 김영철은 북한 정찰 청국장 하다가 결국은 저 통전부장으로 갔고 이제 통일전사업 비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대남 적화 통일의 일선에 서 있는 그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던 자. 주범이 김영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과 김성태가 지금 꺼리낌 없이 지금 만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김성태가 원래 맨 처음에 태국에서 올 때는 500만 불을 뭐 넘겨줬다 하더니 오늘 또 다시 진술에서 나온 자리가 800만이다. 300만 불 뭐 추가. 또 추가다. 근데 본인은 뭐 지금 자기 개인 주머니에서 개인 돈을 줬다 하는데 저는 그걸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는가 하면요. 유엔 제재 이거 보면요. 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 한 거는 제재 대상인데 개인이 뭘 가서 한 거는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이 김성태가 지금 자기 개인 돈 준 거 줬다고 이렇게 뻗치지 않느냐.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500만, 800만 제 주머니에 뭐 5만 원짜리 꺼내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이거 지금 진짜 바로 우리가 똑바로 이거 좀 조사해서 이거 실체를 저는 진상을 바로 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태영호 후보를 모시면서 자료를 챙겨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책도 갖고 오셨는데 우리 저 부인이 책을 쓰셨네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이런 그 책 제목인데요.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이게 왜 우리 집 사람이 썼는가 하면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화여대에 가서 석사를 졸업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논문도 써서 석사 과정도 받았는데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북한의 실체를 너무나도 너무 모른다. 가령 이해하면 대학에서 이제 북한의 복지제도에 가서 놓고 이제 학생들이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나와서 내가 이게 북한의 복지제도 법을 보니까 정말 북한의 복지제도가 잘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복지제도 법 이런 거 좀 우리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 너무 놀라셨겠네. 그래서 이 책에 제 아들이 이제 북한에서 충수형 수술, 맹장 수술이죠. 맹장 수술을 하다 도중에 정전이 돼서 그래서 집에 달려가서 집에 있는 초를 가져다가 수술장에 초를 펴고 이런 이야기를 다 담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하는 것이 아니 당신들이야 북한에서 상류층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서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여기 왔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외교관이니까 그렇죠. 북한에서는 특권층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보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권층에서도 완전히 상류 특권층이었거든요. 친척들이 다 북한에서 3스타, 4스타예요. 우리 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그런 교장과 같은 그런 김일성 정치대학 총장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보면 이런 집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면 왜 왔느냐 나는 대한민국에 바로 자유가 그립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내용을 여겼었고 저희들이 어떻게 돼서 한국에 와서까지 오게 탈북을 하게 됐느냐 이 내용을 지금 쓴 이런 책입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의 이제 부인이신데 오혜선님.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활동을 조금 하자마자 배신자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 그러대요. 아 댓글에 뭐 너 배신자 맞지 않느냐 뭐 댓글이 쏟아지게 들었더라고요. 아니 김정은 집단 입장에서는 배신자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간첩들이나 김정은 추종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 아니 뭐 제가 태영호 유튜브 하는데 거기에 댓글에도 엄청 많이 달립니다. 야 뭐 간첩아 뭐 이중 간첩아 뭐 배신자야 뭐 이런 거.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남한 데서 비판받고 욕먹는 거 습관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좀 그러시죠.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감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이 사이버 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십니까? 신변 위험이나 이런 것 없이? 앞으로 저희 집 사람이 공개 활동도 좀 이제 많이 할 그런 계획이고 이 책을 통해서 좀 주실래요? 책. 그래요. 이게 우리 태영호 후보의 선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책을 잠깐 좀 들여다봤는데 정말 북한의 실상이 숨김없이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데 은근히 북한을 미화하는 또는 북한을 뭐 이를테면 이야기 소재로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문재인 좌파 정권 때 생긴 건데 그래서 이 탈북자들 중에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은요,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분들은 아예 그런 프로그램 출연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청하지 않기 운동까지 벌이던데 진짜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이제 기독교 군인회 이런 데 가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저 책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이전 장성들 또 그
국군, 육군 이런 데에서 이제 전역하신 분들 부인들이 네, 왔는데 네. 저 내용에 대한 거 30분 동안 이야기하니까 막 펑펑 와. 우시더라고. 야, 세상에 예. 그런 나라도 있는가. 책 제목 하고. 좀 올려주십시오.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그러니까는 저기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망명을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평양 맞죠? 여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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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한 예.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태영호 후보께 마지막 그 3분을 그 최고위원 후보 좀 호소 시간으로 제가 드릴게요. 예. 저 고성국 TV 그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좀 저 같은 사람도 좀 선택해서 우리 당 지도부에 입성시켜 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제 피부로 또 실생활을 통해서 느끼실 수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선택해서 여기 왔고 또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다시 뒤돌아보면 북한에서 저 때문에 저희 일가 친척,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가 정말 옥죄당하고 저 때문에 불이익을 입고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최고위원이 되면 저희 당에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보수의 가치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 후보인데요. 오늘 나오셔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종북 좌파 척결, 또 하나는 민노총을 비롯한 이 좌파 주변 세력들, 사실은 이게 본대일 수도 있는데 이들의 불법 탈법에 대한 완전한 척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이걸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이게 우리 태영호 후보의 출마의 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태영호 의원 보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영호 후보의 부인입니다. 오혜선님이 쓰신 책입니다.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북한의 실상을 정말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S님이 서울 수도권을 승리로 이끌 선한 능력 있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